상견례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딸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수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 30년을 함께 살아온 내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내 딸의 시아버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결혼 30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었습니다. 남편 김정수와 나는 대학 동기였어요. 그땐 서로 잘 몰랐지만 졸업 후 우연히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28배 결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늦은 결혼이네 라고 했지만 우리는 만족했어요. 충분히 서로를 알아가고 결정한 결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신혼 시절엔 작은 투룸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사무직이었고 나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맞벌이라 쉽지 않았지만 서로 배려하며 살았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오늘도 수고해 라고 인사를 나누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딸 지민이를 낳고 나서 3년 동안은 육아에 전념했어요. 남편은 야근이 잦았지만 집에 오면 항상 딸부터 찾았습니다. 우리 공주 어디 있나 하며 아이를 안아 올리는 모습이 정말 다정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라고 확신했죠. 지민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우리는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84평방미터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겐 꿈의 보금자리였어요.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산뷰를 바라보며 여기서 늙어가자고 말했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30년간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술자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 오면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죠. 주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지민이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야.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남편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다른 집처럼 부부싸움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거든요. 남편이 진급을 거듭하며 과장, 부장까지 올랐고 나는 교단에서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어요. 지민이는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어요. 대학 진학할 때도 고민 없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취업도 순조롭게 했죠.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라고 남편과 대화할 정도였어요. 우리 부부는 50대에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좋았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저녁 준비를 도와줬고 주말이면 함께 마트를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이 김 과장 부부는 신혼 같다며 부러워할 정도였죠. 특별한 갈등도 없었어요. 가끔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남편은 술을 먹어도 절대 폭언을 하지 않았고 나를 존중해줬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둘 다 직장 생활을 곤조니 하다 보니 적금도 꽤 모였고 아파트 값도 올라서 자산이 늘었죠. 지민이 대학 등록금도 부담 없이 낼 수 있었고 가끔씩 가족여행도 갔어요. 이제 지민이만 결혼시키면 우리 일은 끝이야. 50대 후반 남편과 그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지민이가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으니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는 손주들 돌보며 여유롭게 살면 되는 거라고요. 지민이도 효녀였어요. 매달 용돈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죠. 어버이날엔 꼭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부모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자랐구나. 가끔 지민이와 저녁을 함께 먹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대화에 집중하는 모습, 어른스럽게 세상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자녀 문제로 고민할 때도 우리는 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복이 많다며 남편과 대화하곤 했죠. 그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이 내가 믿어왔던 모든 일상이 완벽한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옆에서 30년간 함께 잠들고 함께 일어나던 그 사람이 나도 모르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엄마, 결혼하고 싶어요. 작년 11월 어느 저녁이었어요. 지민이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집에 왔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보였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결혼? 갑자기 왜? 솔직히 놀랐어요. 지민이는 그동안 연애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었거든요. 간혹 소개팅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특별히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누구를 만나는데? 라고 물었어요. 직장 선배예요. 3살 위고 성격도 좋아요. 그 정도까지는 좋았어요. 연상이어도 3살 차이면 적당하고 직장 선배면 안정적일 테니까요. 하지만 지민이 표정이 계속 어두웠어요. 그런데 조금 복잡한 상황이에요. 복잡한 상황?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상대방이 이혼남인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럼 뭐가 복잡하다는 건지 사실은 임신한 것 같아요. 그 순간 남편과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임신? 우리 딸이? 지민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조심하지 못했어요. 충격이었지만 그렇다고 딸을 나무랄 수는 없었어요. 이미 30이 넘은 성인이고 본인이 책임질 나이니까요. 다만 순서가 바뀐 게 아쉬웠을 뿐이에요. 상대방 생각은 어떤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였죠. 혹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책임지고 결혼하겠다고 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대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임신했다고 결혼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책임감 있게 나온다니 기특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직장인 딸이었는데 갑자기 결혼과 임신 소식을 동시에 들으니 정신이 없었어요. 언제쯤 결혼할 생각이야? 가능하면 빨리요. 늦어지면 배가 나올 수도 있고. 지민이는 정말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부모에게 걱정을 끼쳤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글쎄, 요즘 시대에 드문 일도 아니잖아. 그냥 받아들이자. 남편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오히려 제가 더 당황하고 있었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내일 지민이한테 자세히 물어보자.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지민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자꾸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고 나가는 횟수가 늘었지만 직장 일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밤늦게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디가? 회사 후배들이랑 술 한 잔.
그런 말을 하면서 나가곤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술 냄새를 풍기고 오지 않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혹시 다른 일이 있나 싶었지만 별다른 추궁은 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이상했던 건 지민이 결혼 상대에 대해 물어봐도 대답을 회피한다는 거였어요. 상대방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야?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셔요.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어요. 직업이 뭔지, 어디 사는지, 가족 구성은 어떤지 물어봐도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해요. 라고만 했죠. 남편도 이상하게 지민이 결혼에 대해 많이 물어봤어요. 상견례는 언제 할 거야? 어디서 할 예정이야? 상대방 집안은 어떤 사람들이야? 평소 같으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했을 텐데 유난히 관심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딸의 결혼이 걱정되는 아버지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12월 초 지민이가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고 했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어디서? 고려호텔 중식당에서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물었어요. 고려호텔 몇 층이야? 3층 중식당이요. 왜요? 아니야, 그냥.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아니면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 그 주간 내내 남편이 불안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졌고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혹시 직장에서 문제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만 했죠. 상견례 하루 전날 밤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내일 나는 늦을 것 같아. 늦는다고? 상견례인데? 급한 일이 생겼어. 너 혼자 가도 될 것 같아. 말이 안 됐어요. 딸의 상견례에 아버지가 빠질 수가 있나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해도 도대체 무슨 일인데? 프로젝트 관련해서 급하게 처리할 게 생겼어. 남편은 끝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 늦을 거야. 먼저 가 있어. 라고만 했죠.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남편의 행동도 지민이의 태도도 모든 게 어긋나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나갔어요. 상견례 장소에서 만나자는 말만 남기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상견례 당일 아침 이상한 일이 또 있었어요. 남편이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나가더군요. 회사에 간다고 했으면서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옷을 입었어요. 짙은 네이비 스웨터에 회색 바지. 그런 옷차림으로 일요일에 회사에 간다고? 오늘 회사 가는 거 맞아? 응, 프로젝트 때문에. 대답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30년간 함께 살다 보니 남편의 거짓말은 대충 눈치채 수 있거든요.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높았고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상견례 시간에 늦지는 마. 알았어. 12시까지는 갈게. 그렇게 말하고 나간 남편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첫 상견례인데 이런 식으로 시작해도 되나 싶었죠. 지민이도 아침부터 불안해했어요. 평소 같으면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수줍어하곤 했는데 그날은 그냥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괜찮을까요? 뭐가? 오늘 상견례 잘 될까요? 당연히 잘 될 거야. 걱정 마.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모든 게 불안한지. 11시 반쯤 알로 호텔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큰 호텔이더군요. 3층 중식당을 찾아가는데 복도가 꽤 길었어요. 왠지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저기에요. 지민이가 가리킨 곳에는 취오컨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제법 고급스러운 중식당 같았어요. 입구에서 잠깐 망설였는데 지민이가 들어가요 하며 먼저 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김지민입니다. 직원이 우리를 안내해 줬어요.
예약석은 안쪽 조용한 자리였어요. 원형 테이블에 8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크기였죠. 상대방은 언제 오실 예정인가요? 12시요. 곧 오실 거예요. 지민이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하는 게 당연하지만 뭔가 다른 종류의 긴장 같았어요. 두려움에 가까운 아빠는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했어. 시계를 보니 11시 55분이었어요. 5분 후면 상대방이 올 시간인데 남편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봐도 연결되지 않았죠. 12시 정각. 중식당 입구 쪽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저쪽인 것 같네요. 지민이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젊은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깔끔하게 입었네요. 아마 신랑 될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중년 여성이 따라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남성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우리 남편이었어요. 김정수. 30년을 함께 산 내 남편.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옷차림도 다르고 표정도 달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는데 지민이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엄마, 조용히 해요. 지민이도 뭔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저처럼 당황하고 있는 건가요? 상대방 가족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젊은 남성이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아, 지민이 상대가 박민준이라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뒤에서 내 남편이, 아니, 내 남편처럼 생긴 사람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인사드려요. 박민준 씨가 옆에 중년 여성을 소개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준 어머니 김영숙입니다. 그분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데 제 시선은 자꾸 그 뒤에 남성에게 갔어요. 정말 내 남편이 맞나? 하지만 이상했어요. 전혀 저를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인사드릴게요. 박민준 씨가 그 남성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준 아버지 박철수입니다. 박철수? 내 남편 이름은 김정수인데 하지만 그 얼굴은 정말 분명히 내 남편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못 알아볼 리가 있나요? 아, 안녕하세요. 겨우 인사말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민이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상대방 가족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 남성, 박철수라고 소개한 사람이 제 바로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얼굴은 분명히 내 남편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는 눈빛에는 전혀 친숙함이 없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보는 예의 바른 시선이었죠. 혹시 쌍둥이? 아니면 정말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목소리까지 똑같았거든요. 코 옆에 작은 점까지 똑같았어요. 왼손 약지의 상처 자국까지. 모든 게 내 남편과 일치했어요. 저희 민준이가 지민 씨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김영숙 씨가 말을 꺼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 그 남성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지민 씨 아버님은 박민준 씨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조금 늦으신다고 하셨어요. 지민이가 대답했는데 그 순간 그 남성, 박철수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안도하는 것 같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왜 여기에는 내 남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앉아 있는 건가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미안해. 급한 일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잘 마무리해.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못 온다고 문자를 보낸 이 시각에 남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제 앞에 앉아 있다니. 괜찮으시죠?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김영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지민이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제 손을 놓지 않고 계속 괜찮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 아버지 되십니다. 박민준 씨가 그 남성을 정식으로 소개하는 순간 저는 정말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박철수. 분명히 박철수라고 소개했는데 그 얼굴은 30년간 함께 살아온 김정수, 내 남편이었어요. 반갑습니다. 박철수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목소리까지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에는 전혀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지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버렸거든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을 합니다. 건설회사? 내 남편은 30년간 전자부품 회사에서 일했는데 힘든 일이시겠어요. 그래도 보람이 있죠.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그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연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박철수라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닮으셨네요. 김영숙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네? 지민 씨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부부는 오래 살다 보면 닮는다고 하던데 그 말에 박철수, 아니, 내 남편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경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가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는데 그때 지민이가 제 다리를 살짝 찼어요.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탕수육, 짜장면, 짬뽕, 상견례 자리에서 흔히 시키는 메뉴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내 남편이, 아니, 내 남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제 앞에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먹고 있었거든요. 짜장면을 먹는 습관까지 똑같았어요. 면을 한 젓가락 들고 후루룩 소리를 내지 않게 조심스럽게 먹는 모습까지. 식성이 까다로우신 편은 아니시죠? 박민준 씨가 물었어요. 아니요, 뭐든 잘 먹어요. 그 대답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내 남편도 똑같은 말을 자주 했거든요. 나는 뭐든 잘 먹어, 라고. 민준이 아버님은 술도 좋아하시나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물었어요. 내 남편의 주량을 알고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소주 한 병 정도는 괜찮아요. 정확히 내 남편의 주량이었어요.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술 먹는 습관, 음식 먹는 습관, 심지어 말하는 톤까지. 모든 게 내 남편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지민이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하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긴장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견딜 수 없어서 자리를 떴어요. 지민이도 따라 일어났어요. 저도 같이 가요. 화장실에서 지민이를 붙잡고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누구야? 엄마. 분명히 아빠잖아. 아빠가 왜 저기 앉아 있어?
왜 박철수라고 소개해?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뭘 모른다는 거야? 분명히 뭔가 알고 있잖아. 정말 모르겠다고요. 저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을 때가 언제야? 민준 오빠랑 사귈 때, 집에 처음 갔을 때요.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야?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우리 아빠가 당신 아빠예요 라고요? 말이 안 됐어요. 완전히 말이 안 됐어요. 그럼 민준이는 뭐라고 해? 민준 오빠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돼. 아빠가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거야? 저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뭐, 저 집에서 아빠는 정말로 박철수예요. 가족 사진도 있고 민준 오빠 어릴 때부터 아빠였대요. 머리가 돌 것 같았어요. 3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집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아버지로 살고 있다니. 엄마, 어떡해요? 지민이가 울면서 물었어요. 일단 들어가자. 더 이상하게 보일까봐. 다시 자리로 돌아갔지만 도저히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 남성, 박철수가 말할 때마다 소름이 돋았거든요. 혹시 형제분이 계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요, 외동아들이에요. 외동아들? 내 남편도 외동아들인데.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세요. 이것도 똑같았어요. 내 남편의 가족 상황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그 순간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30년간 속았던 건 아닐까? 내 남편이 처음부터 이중 생활을 해왔던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쌍둥이가 있는 건가? 하지만 그렇다면 왜 30년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 결혼식은 언제쯤 생각하세요? 박민준 어머니가 물었어요. 가능하면 빨리, 내년 봄쯤. 지민이가 대답했는데 그때 박철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충분히 준비해서 해야죠. 그 말투, 그 억양. 내 남편이 평소에 하던 말이었어요. 서두를 필요 없다. 충분히 준비해서 하자는 참을 수 없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김정수라는 분 아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철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김정수요? 모르는데요? 정말요? 정말 모르세요? 네, 모르는 것 같은데. 왜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동요가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거짓말하는 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아, 아니에요. 워낙 닮으셔서. 그런가요? 하하. 어색한 웃음을 짓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내 남편이에요. 김정수가 맞아요. 그런데 왜 박철수라고 하는 거죠? 왜 다른 가족과 함께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딸이 결혼하려는 남자가 내 남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혹시 급한 전화 하나만. 저는 핑계를 대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어디야? 회사에 있다고 했잖아. 정말 회사에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는 평상시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박철수와 완전히 똑같은 목소리라는 거였어요. 빨리 와.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지금 당장 와. 전화를 끊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박철수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걸. 그리고 30분 후 정말로 내 남편이 나타났어요.
미안해, 늦었어. 똑같은 얼굴의 두 남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 순간이었어요. 내 남편 김정수가 상견례 장소에 나타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체격, 똑같은 목소리. 한 사람은 박철수라며 상대방 아버지로 앉아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김정수라며 우리 딸의 아버지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박민준 씨가 중얼거렸어요. 김영숙 씨는 아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란 건 박철수. 아니, 내 남편이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안녕하세요. 지민이 아버지 김정수입니다. 내 남편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을 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저기, 박민준 씨가 떠듬거리며 말했어요. 혹시 쌍둥이신가요? 그 질문에 두 사람 모두 대답하지 못했어요. 김정수는 박철수를 쳐다보고 박철수는 김정수를 쳐다봤어요. 둘 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들 둘 다 똑같이 생겼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조용히 해요. 지민이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쌍둥이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당신은 누구야? 박철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박철수? 당신 김정수잖아. 내 남편이잖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실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김정수가 입을 열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해야겠다. 뭘 얘기해? 일단 밖으로 나가자. 싫어. 여기서 말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 주변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30년간 속았다면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잖아요. 당신이 박철수야, 김정수야. 박철수라고 했던 사람에게 물었어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거짓말. 당신 코 옆에 점 있잖아. 왼손 약지에 상처 자국도 있고.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확인했어요. 역시나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상처가 있었어요. 이건 우연히. 우연히? 30년 전 결혼 반지 끼다가 다친 상처가 우연히. 그 말에 박철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고? 그럼 김영숙 씨는 뭐야? 당신 아내야? 네, 아내입니다. 30년 전부터?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30년 전부터 아내라고? 그럼 나는 뭐야?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누구야? 김정수를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30년간 속였으면서. 속인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설명해봐. 김정수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자. 싫어. 지금 여기서 말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상관없어. 나는 30년간 바보였는데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결국 김정수가 입을 열었어요. 박철수는 내 쌍둥이 형이야. 쌍둥이 형? 쌍둥이 형이면 왜 30년간 말 안 했어?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복잡한 사정이 뭐야? 김정수가 박철수를 쳐다봤어요. 박철수도 김정수를 쳐다봤어요. 둘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박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어릴 때 헤어졌어요. 헤어졌다고?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형은 아버지랑 저는 어머니랑 살았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성씨로 살게 됐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럼 언제 다시 만났어?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만났으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김정수에게 물었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어. 시기를 놓쳤다고? 30년 중에 시기가 없었다고? 뭔가 말이 안 됐어요. 쌍둥이 형이 있다는 걸 30년간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박민준이는 뭐야? 설마 조카야?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아들입니다.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요. 그럼 박민주는 내 남편의 조카고 내 딸은 아저씨와 결혼하려는 거였어요? 아니, 잠깐.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김영숙 씨는 언제부터 결혼했어? 박철수가 대답하기 전에 김영숙 씨가 말했어요. 30년 전에 결혼했어요. 30년 전? 나도 김정수와 30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럼 당신들은 언제 결혼했어? 김정수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우리도 30년 전에. 똑같은 해에? 응. 뭔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어요. 그때 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삼촌이 있다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민준아, 그리고 지민이랑 저는 사촌인 거예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침묵했어요. 사촌끼리 결혼? 게다가 임신까지? 이건, 이건 말이 안 돼요. 지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도 머리가 돌 것 같았어요.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당신들 둘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어요. 쌍둥이면 쌍둥이라고 진작 말했을 거잖아. 왜 숨겼어?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그때 김영숙 씨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너무 복잡해서. 잠깐, 김영숙 씨. 제가 불렀어요. 박철수와 언제부터 사귀셨어요? 30년 전부터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팅으로. 누가 소개해줬어요? 김영숙 씨가 잠깐 망설였어요. 그, 그건 대답 못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기억이 잘 안 나서. 기억이 안 난다고? 30년 전 결혼 상대를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그 순간 더욱 끔찍한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은 아닐까? 내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내 딸의 결혼까지. 모든 게 연결된 거대한 속임수는 아닐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추궁했어요. 진실을 말해. 뭘 말하라는 거야? 박철수가 정말 당신 쌍둥이 형이야? 김정수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야. 뭐, 박철수는 내 형이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럼 누구야? 나야. 무슨 소리야? 박철수도 나고 김정수도 나야. 말이 안 됐어요. 완전히 말이 안 됐어요. 당신 미쳤어? 미치지 않았어. 사실이야. 김정수. 아니, 그 사람이 침대에 앉으며 말했어요. 나는 30년간 두 집 살림을 해왔어. 두 집 살림. 김정수로는 너와 살고 박철수로는 영숙이와 살았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년간? 응. 처음부터? 응. 왜? 처음엔 그냥 실수였어. 남편이,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는 그 사람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에 너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그 직전에 영숙이를 만났어. 그래서 영숙이가 임신했다고 했어. 임신? 응. 민준이를 임신했다고. 그때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숙이랑도 결혼한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 책임을 진다고 두 집 살림을 해? 처음엔 임시방편이었어. 너랑 결혼하고 나서 영숙이한테는 이별을 고하려고 했어. 그런데 민준이가 태어났어. 내 아들이었어. 그래서 30년간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두 가족을 다 사랑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사랑했다고? 나를 30년간 속이면서 너를 속인 적 없어. 너에 대한 내 사랑은 진짜였어. 진짜였다고? 다른 여자와 살면서 영숙이와 사는 것도 진짜 사랑이었어. 말이 안 됐어요.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럼 언제는 김정수고 언제는 박철수야. 월, 화, 수는 김정수로 여기 와서 자고 목, 금, 토는 박철수로 영숙이 집에서 자. 일요일은 돌아가면서 체계적이었어요. 계획적이었어요. 직장은 같은 회사야. 김정수 명의로 입사해서 30년간 다녔어. 그럼 박철수로는 뭘 해? 건설 현장 일을 해. 언제? 주말이나 휴가 때.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하지만 궁금한 게 더 있었어요. 영숙이는 알아? 뭘? 당신이 두 집 살림하는 거. 모르지? 어떻게 30년간 모를 수 있어? 영숙이는 내가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고 알고 있어. 출장? 응. 월화수는 출장 간다고 하고 여기 와. 그럼 나한테는 야근이나 회사 일이라고 했잖아. 그제야 이해됐어요. 남편이 자주 늦게 오는 이유, 주말에 가끔 일이 있다고 나가는 이유, 모든 게 다른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였어요. 그럼 민준이는 내 친아들이야. 지민이랑은 사촌이 되는 거네. 그렇지. 그걸 알면서 결혼하라고 했어?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만났어. 우연히? 민준이가 지민이 직장 선배였어. 나도 몰랐어. 알았을 때는 이미 사귀고 있었어. 그래서 상견례에서 박철수로 나온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영숙이 앞에서는 박철수니까. 나한테는 늦는다고 하고 시간을 벌려고 했어. 상견례를 빨리 끝내고 김정수로 나타나려고 했었는데 내가 빨리 오라고 해서 응. 모든 게 정리됐어요. 끔찍하게도. 내 남편은 30년간 두 집 살림을 해왔고 내 딸은 그의 다른 가족의 아들과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영숙이는 언제 알게 될까? 모르지. 아마 평생 모를 수도 있어. 평생?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 당신 정말 미친 거 맞네. 미치지 않았어. 그냥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어쩔 수 없다고? 30년간? 처음에는 정말 임시방편이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둘 다 포기할 수 없었어. 그 말을 듣고 정말로 구역질이 났어요. 그럼 나는 뭐야? 30년간 바보였던 거야? 바보가 아니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 소중한 사람을 30년간 속여? 속인 게 아니라 보호한 거야. 보호? 진실을 알면 아플까봐. 지금 더 아프거든. 정말로 숨이 막혔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니. 그럼 재산은? 두 집 살림하면서 돈은 어떻게 했어? 반반씩 나눠서. 반반씩? 월급의 절반은 이 집에, 절반은 저 집에. 그럼 우리가 산 아파트는? 김정수 명의야. 영숙이네 집은? 박철수 명의야.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치밀하게 계산된 이중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은 이야기였어요. 사실 이번에 들킬까봐 걱정했어. 왜? 민준이와 지민이가 결혼하면 양쪽 가족이 자주 만날 텐데.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이사하려고 했어. 어디로? 멀리, 영숙이와 함께.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나는 버리고? 아니야, 너도 함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정말이야. 세 가족이 함께 사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현실적인 해결책이야. 현실적? 아내 둘과 함께 살겠다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해. 여기는 한국이야. 그때 저는 정말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간 함께 살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럼 지민이와 민준이는 어떻게 해? 사촌끼리 결혼은 법적으로 문제 없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근친혼이잖아. 사촌 이상은 괜찮아. 괜찮다고? 우리 손자는 어떻게 돼? 건강하게 태어날 거야. 확실해?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위험하잖아.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 더 큰 문제? 영숙이 집안 재산이야. 재산? 그때부터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영숙이 아버지가 부동산 부자였어.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유산을 남겼어. 얼마나? 아파트 10채, 상가 5개, 현금 20억. 그 금액을 듣고 정말로 현기증이 났어요. 그걸 영숙이가 상속받는 거야? 영숙이와 민준이가. 그럼 당신도? 아니야, 나는 사위니까. 하지만 영숙이 남편이잖아. 그렇지. 그때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돈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30년간 두 집 살림을 한 거야? 처음엔 아니었어. 그럼 언제부터? 영숙이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고 나서. 언제? 5년 전부터. 5년 전. 그때부터 남편이 더 자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계획한 거야? 계획이 아니야. 그냥 기회였어. 기회? 영숙이네 재산을 노린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20억을 노린 거지? 노린 게 아니야. 하지만 사실은 명백했어요. 남편은 돈 때문에 이중 생활을 계속한 거였어요. 그럼 나한테서도 뭔가 노리는 게 있어? 너한테서? 우리 집 아파트, 적금, 보험.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너는 정말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30년간 속여? 속인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남편이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영숙이네 재산만이 아니야. 뭐가 더 있어? 민준이와 지민이 결혼하면 우리 집안 재산도 합쳐져. 우리 집안 재산, 이 아파트, 너 명예 적금, 내 퇴직금까지. 그걸 왜 합쳐? 민준이와 지민이가 상속받을 거잖아. 상속? 우리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10년, 20년 후에는. 그때야 정말로 이 사람의 속셈을 알았어요. 두 집안의 재산을 모두 합치려는 거였어요. 민준이와 지민이를 통해서요. 그럼 민준이와 지민이도 알고 있어? 아니야, 애들은 몰라. 정말로? 정말이야. 그럼 임신은? 그것도 우연이야. 하지만 이제는 우연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우연이야. 정말이야. 피임을 안 했다는 게 애들이 실수했나 보지. 실수? 아니면 당신이 시켰어. 내가 뭘 시켜. 피임 안 하라고. 그런 적 없어.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30년간 나를 속일 수 있다면 자식들도 조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뭘? 영숙이한테 말할 거야? 아니야. 왜? 말하면 모든 게 끝나. 끝나는 게 좋지? 좋지 않아. 왜? 영숙이가 충격받으면 어떻게 해? 여기서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재산 문제도 있고. 재산? 영숙이가 진실을 알면 이혼하려고 할 거야. 당연하지. 그럼 재산 분할 때문에 복잡해져. 복잡하면 어때? 민준이가 피해를 봐. 민준이 피해. 아버지가 사기꾼이라는 게 알려지면 직장에서도 곤란하고. 모든 게 계산이었어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돼? 모른 척? 응. 지금까지처럼 30년 더 속으라는 거야? 속는 게 아니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현실? 나는 두 여자를 다 사랑해. 그리고 두 가족을 다 책임져야 해.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서 영숙이를 만나러 갔어요. 남편이 출근한 후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상견례에서 만난 지민이 어머니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세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숙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영숙이를 보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도 30년간 속은 피해자인가? 아니면 공범인가? 어제는 정말 놀랐어요. 영숙이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요. 쌍둥이라고 하던데 정말 신기해요. 영숙 씨? 네? 혹시 박철수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이상하다뇨. 출장이 너무 자주 간다거나. 영숙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사실은 영숙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도 가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게요? 출장을 간다고 하면서 연락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연락이 안 돼요? 네.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 답장도 늦고. 언제부터요? 결혼 초부터요. 역시나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가끔 다른 여자 냄새가 날 때가 있었어요. 다른 여자 냄새. 향수 냄새나 여자 화장품 냄새. 그건 제 냄새였겠죠. 그럴 때 뭐라고 하셨어요? 물어봤죠. 그럼 출장지에서 여직원과 회의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믿으셨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영숙이도 저처럼 30년간 속은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으세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영숙 씨, 박철수가 누군지 아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박철수는 제 남편이에요. 네? 30년간 저와 결혼해서 살아온 김정수가 바로 박철수예요. 영숙이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남편이 30년간 두 집 살림을 해왔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핸드폰에서 남편 사진을 보여줬어요. 30년간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박철수 맞죠? 영숙이가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이건, 믿겨지세요?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영숙이가 떠듬거리며 말했어요. 그럼, 그럼, 민준이는? 당신 남편과 제 남편의 아들이에요. 같은 사람이니까. 그럼 지민이랑은 사촌이에요. 영숙이가 주저앉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30년간, 30년간 속았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영숙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같은 피해자였으니까. 하지만 그때 영숙이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의심했어요.
의심? 네. 최근에. 뭘 의심하셨어요?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언제부터요? 몇 개월 전부터요. 왜요? 영숙이가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수첩이었어요. 이걸 발견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날짜와 시간, 그리고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월화수, A집, 목금토, B집. A집이 뭐예요? 저는 B집인 것 같아요. 그럼 A집은 당신네 집인가 봐요. 영숙이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확실하게는 어제요. 상견례에서 쌍둥이라고 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는 의심만 했어요. 그럼 왜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영숙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은 확인했어요. 언제요? 한 달 전에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사설 탐정? 결과가 어땠어요? 당신네 집 주소까지 알아냈어요. 그럼 이미 다 알았던 거네요? 네. 그런데 왜 감이 있었어요? 영숙이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민준이 때문이에요. 민준이 때문? 민준이가 지민 씨와 결혼하려고 한다기에. 그래서 혹시 이용할 수 있을까 봐서요. 이용? 네. 이제 정말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유산 때문이에요. 유산?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재산을 남겼거든요. 그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유언장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민준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혼 안 하면? 절반은 사회에 기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준이 결혼을 서두른 거예요? 네. 그런데 지민 씨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임신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네요?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한테 서둘러서 아이를 가지라고 했어요. 왜요? 빨리 결혼해야 재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임신도, 결혼도. 그럼 지민이는 몰라요? 물론이죠. 민준이도? 민준이는 알아요. 재산 때문에 사귄 거예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요. 그때부터 계획한 거네요. 네. 정말로 끔찍했어요. 내 딸이 완전히 이용당한 거였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영숙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섬뜩했어요. 제안이 있어요. 제안? 우리가 손을 잡으면 어떨까요? 손을 잡는다고? 네. 박철수, 아니, 김정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일단 두 집 살림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럼 직장에서 해고당할 거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우리가 모든 재산을 나눠 가지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제 아버지 유산에 당신네 재산까지. 어떻게요? 영숙이가 더욱 충격적인 계획을 말했어요. 지민이와 민준이를 이혼시키고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네. 같은 피해자끼리. 그래서요? 민준이는 제가 키우고 지민이는 당신이 키우세요. 아이는요? 아이는 없애는 게 좋겠어요. 없앤다고. 근친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잖아요. 위험해요. 그걸 어떻게 지민 씨한테 진실을 말하면 스스로 결정할 거예요. 영숙이의 계획은 정말로 치밀했어요. 그리고 잔인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사실 저도 다른 남자가 있어요. 다른 남자? 네. 박철수가 바람 피우는 걸 알고 나서 저도 언제부터요? 5년 전부터요. 5년 전? 네.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재산 때문에 참았어요. 그럼 이번 기회에? 네. 박철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재산을 받아서 그 남자와 새 출발하려고 해요. 모든 게 연결됐어요. 남편의 이중 생활, 영숙이의 계획, 민준이의 재산 욕심, 그리고 내 딸의 임신. 모든 게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영숙이와의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절망은 내 딸까지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왜요?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무슨 일이에요? 와서 얘기하자. 30분 후 지민이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앉아. 지민이를 소파에 앉혀놓고 저는 어제부터 알게 된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아버지의 이중 생활, 영숙이의 계획, 민준이의 속셈, 그리고 재산을 둘러싼 음모까지. 지민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사실이야. 민준 오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확신해? 사랑한다고 했어요. 정말로 사랑한다고. 사랑이 진짜라면 왜 피임을 안 했을까?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 아니면 일부러.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야. 걱정되는 거야. 민준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재산 때문에 서둘러 결혼하라고 할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하지만 지민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지민아, 솔직히 말해봐. 민준이가 임신을 서두르라고 한 적 없어? 돛, 돛, 돛. 대답해. 그런 비슷한 말은 했어요. 어떤 말? 빨리 아이를 가지면 좋겠다고. 언제부터?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해서 아이를 서두르라고 해. 돛. 지민이도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민준이와 헤어져. 헤어져요. 응, 결혼도 취소하고. 하지만 아기는 혼자서도 키울 수 있어. 그럼 민준 오빠는? 민준이는 너를 이용한 거야. 이용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영숙이가 직접 말했어. 하지만 지민이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민준 오빠한테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요. 확인해봐도 소용없어. 부인할 거야.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알았어. 그럼 내가 함께 가줄게. 그날 저녁 지민이와 함께 민준이를 만나러 갔어요. 민준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 지민아, 왜 갑자기 만나자고 했어? 지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빠, 정말로 저를 사랑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그럼 재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재산? 무슨 재산? 할아버지 유산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역시 그거였구나. 지민이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민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재산은 부차적인 거야. 정말로 너를 사랑해. 부차적이라고요? 응. 사랑이 먼저고 재산은 덤이야. 덤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지민아. 민준이가 지민이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지민이가 피했어요. 그럼 할아버지 유산이 없어도 저와 결혼할 거예요? 당연하지. 정말요? 정말이야. 그럼 아기를 포기해도 상관없어요. 그 질문에 민준이가 망설였어요. 아기를 포기한다고? 네. 만약 제가 아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건 안 돼. 왜요? 아기는 우리 사랑의 결실이잖아. 사랑의 결실이라고요? 아니면 유산 상속의 조건이라고요? 민준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민아,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이냐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야.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개입했어요. 민준아, 솔직하게 말해봐. 할아버지 유산 조건이 뭐야? 조건이라는 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전 재산을 상속받는 거 맞지?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럼 아이가 없으면 절반은 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민이한테 빨리 임신하라고 했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정말로 지민이를 사랑해요. 재산은? 재산은 생각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민이가 일어섰어요. 오빠, 이제 그만해요. 지민아, 저는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용하는 게 아니야. 그럼 할아버지 유산 포기해요. 뭐? 유산을 포기하고 저와 결혼해요. 그럼 믿을게요. 민준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답은 나왔어요. 역시 그거였구나. 지민이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민아, 그게 아니야. 유산은 중요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요? 오빠 미래 아니에요? 우리 미래야. 그 돈으로 좋은 집도 사고, 아이 교육비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전 가난해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나도 진짜 사랑해. 돈 때문에 저와 사귄 사람이 돈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지민이는 민준이와 헤어졌어요. 결혼도 취소됐고 상견례도 무산됐어요. 남편, 아니, 김정수는 며칠 후에 집을 나갔어요. 미안해. 그것만 남기고요. 영숙이도 박철수와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30년간 쌓아올린 가정이, 믿어왔던 사랑이, 꿈꿔왔던 미래가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지민이는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혼자서라도 키우고 싶어요. 힘들 텐데. 괜찮아요. 엄마가 도와주실 거잖아요. 당연하지.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근친 결혼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건강할까 걱정됐거든요. 다행히 의사는 사촌이면 큰 문제 없다고 했어요. 요즘은 유전자 검사도 발달해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민준이는 몇 번 연락했지만 지민이는 받지 않았어요. 정말로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내왔지만 이미 믿음이 깨진 후였어요. 영숙이와는 가끔 연락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요. 당신은? 저도 그럭저럭이에요. 이혼은 어떻게 됐어요? 진행 중이에요. 재산 분할 때문에 복잡하네요. 김정수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연락 안 돼요. 김정수는 정말로 사라졌어요. 직장도 그만뒀고 휴대폰도 바꿨고 아무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아마 다른 지역으로 갔을 거예요. 영숙이가 말했어요. 또 다른 여자를 찾으러. 그럴 수도 있죠. 생각해보니 김정수는 30년간 두 집 살림을 할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여자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았죠. 지민이는 회사에 계속 다녔어요. 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괜찮겠어? 괜찮아요. 일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해. 처음엔 수근거렸는데 이제 별로 신경 안 써요. 지민이는 생각보다 강했어요. 미혼모가 뭐 어때서요?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을 하면서도 가끔 울곤 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엄마, 제가 바보였나요? 바보가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운이 나빴던 거야. 운이라고요? 응. 나쁜 남자들을 만난 거야. 아빠도 나쁜 남자였나요? 그 질문에는 답하기 어려웠어요. 30년간 함께 살았는데 정말 나쁜 남자였을까요? 아니면 나쁜 선택을 한 평범한 남자였을까요? 잘 모르겠어. 아빠도 복잡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복잡한 사람? 응, 사랑하긴 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한 것 같아. 잘못된 방법? 거짓말로 사랑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어. 지민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클까요? 건강하게 클 거야. 아빠 없이도, 아빠가 없어도 사랑으로 키우면 괜찮아. 정말요? 정말이야. 하지만 솔직히 확신은 없었어요. 아이가 자라서 아빠를 찾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었어.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복잡한 사람이었어. 라고 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허전함은 여전했어요. 30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혼자 저녁을 먹을 때, 혼자 TV를 볼 때, 혼자 잠자리에 들 때, 그때마다 그래도 30년간은 행복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지민이가 임신 6개월에 접어들었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민준이었어요. 지민이 상태가 어때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하면 직접 연락해. 받지 않아요. 받지 않는 게 답이야. 어머님, 제가 정말로 지민이를 사랑해요. 사랑한다면 왜 그때 유산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건, 그건 복잡한 문제였어요. 복잡한 게 아니라 욕심이었잖아. 욕심이 아니에요. 미래를 생각한 거예요. 누구 미래? 지민이와 아이 미래요. 지민이는 그런 미래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만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민준이는 몇 번 더 연락했지만 지민이는 끝까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할머니예요.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줬을 때 정말로 눈물이 났어요. 30년간의 거짓과 배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지만 그래도 내 손자였어요. 이름은 뭐로 할 거야? 지후요. 지후? 지혜로운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네. 지후는 정말로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근친 결혼이 걱정됐지만 다행히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할머니 닮았네. 지민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네. 눈이 똑같아요. 지우를 보면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비록 복잡한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이만큼은 정말로 사랑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거짓 없는 진짜 사랑으로. 그리고 한 년이 지났어요. 지민이는 복직해서 일하고 저는 지후를 돌보며 지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가끔 김정수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연민이 들었어요.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요. 두 여자를 속이고 살아야 했던 30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용서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조금 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영숙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정수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 사망했대요. 사망? 네. 교통사고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안도감, 슬픔, 허무함. 언제? 한 달 전에요. 어디서? 부산에서요. 거기서 살고 있었나 봐요. 혼자서? 아니에요. 또 다른 여자와 함께였대요. 역시나 그랬어요.
김정수는 끝까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장례식은 그 여자가 치렀대요. 우리는 몰랐고, 네, 호적상 가족이 아니니까. 그렇게 김정수는 생을 마감했어요. 30년간 거짓으로 살다가 거짓으로 죽은 거죠. 지민이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지민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게 전부였어요. 슬프지 않아? 슬플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아빠인데? 아빠가 아니에요. 그냥 정자를 제공한 사람일 뿐이에요. 지민이는 정말로 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지후는 벌써 돌이 지났어요. 걸음마도 하고 옹가리도 하고 정말로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 지우를 보면서 생각해요. 이 아이만큼은 거짓 없이 키우자고. 진실한 사랑으로 정직하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